자, 오늘은 전체 영상으로 원래는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은 멤버십에서 다루는데,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트럼프 관세 판결 때문에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장선으로 중요하다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저는 정말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할게요.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일본의 반도체 대장 종목입니다. 바로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봐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 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주봉으로 볼게요. 일본 니케이 증시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빡세게 올렸어도 일본 증시는 잠깐 주춤했지만 같이 올라갔어요. 미국 증시도 같이 올라갔고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사실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빼고요. 자, 어쨌든 우상향을 이렇게 이쁘게 추세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증시든지 간에 어떤 차트든지 간에 마지막 신호는 항상 이렇게 각도가 거의 90도로 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는 거죠. 점점 좋구나 좋구나 하면서 미친 듯이 엄청 좋구나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가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은 고점에서 팔고. 그런데 도쿄 일렉트론 차트를 보면 차트가 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안정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의 확산은 이제 되고 있고 지금부터 힘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니케이 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이제 막 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려가 됐던 게 니케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민심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증시만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만 올랐어요. 그 중심 가운데 도쿄 일렉트론도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볼까요? 돌파하는 그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고점을 찍고 급하게 내려오는 듯 했으나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슨 섹터죠?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섹터고 얼마나 올랐는지 또 보죠. 사실 이 회사보다 삼성전자가 더 대단해요. 근데 일본 증시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 회사도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팬데믹 기준으로 보죠. 2020년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20년도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의 가격까지 한 대략적으로 64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굉장한 수치죠. 우량주가 5년 다 채울 때 동안 640% 급등한 건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의 그 상승 수치를 한번 보죠. 똑같은 기간 대비해서 올랐을 때 삼성전자는 얼마나 올랐어요? 일본의 반도체 대장은 600%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0% 정도 올랐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수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오르는 것 같다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가격만 놓고 보자고 하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TSMC나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과 비교해 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싼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오르면 중간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천천히 우상향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나 이제 돈 필요해서 뺄래 하면서 나가는 사람 생기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불안해서 팔래 하면서 떨어지면서 매도하는 사람 생기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털려요. 천천히 우상향 가면.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도 막상 그렇게 많이 홀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대외적인 어떤 악재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 부담돼서 홀딩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차트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 수많은 개미들이 전 재산을 들고 와서 여기서 풀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평가라고 해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개미 털게 하면서 또 흔들고 뭐 난리치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가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의 가격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비교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조만간에 삼성전자 기술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2나노 공정이 제가 중요하다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2나노 공정을 통해서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강점으로 삼았었던 HBM,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역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삼성전자는 정말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있고 글로벌 반도체 주요 종목들과의 비교 선상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의 가치는 낮은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환율에 대해서 언급했단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환율이 지금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과한 면이 있다. 그냥 과하게 좀 폭락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가치가 하락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요 기업들 말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중소형 기업들이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맞아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서민 경제가 계속적으로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만한 호황도 없었고 이만한 좋은 상황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잡히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최근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죠. 예, 트럼프의 관세 판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삼성전자도 계속 옆으로만 가는 움직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데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아마 외인 기관들도 이번 악재 때문에 혹시나 떨어지면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벌써 올라도 올랐을 건데 계속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회복을 해서 어쨌든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시장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향을 잡고 전반적으로 다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원전 섹터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 쪽도 그렇고 방위 산업도 그렇고 지금 모든 지주사도 빼먹을 수 없죠. 모든 종목들의 주도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를 좀 비교해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까지 제가 종종 말하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주식에 지금 투자했어요. 전량 모두 매도하고 나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옆구리 쑤시면서 "야 팔아. 불안하잖아. 팔아."라고 하면 같이 불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시장이 믿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우량주도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잘 안 터진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신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있는 돈 다 끌어와서 시장에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런 분위기라면 분위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돈들이 더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있는 그런 미국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만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전 2배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당 가격이 30만 원 찍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 제가 평상시라면 이런 말 못 하죠. 그쵸? 삼성전자요? 한 8만 원까지 기술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기술 반등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매우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나서 주도주가 이제 좀 과하게 올라갔고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이런 목표 가격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전반적인 아주 큰 그림을 다 비교하시면서 또 삼성전자가 조금 불안했었죠. 1년 전만 해도 그죠?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이 시장이 원하고 있는 HBM 시장도 공략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아주 바짝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나노 공정 TSMC도 바짝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아주 훌륭한 회사인데 삼성전자도 이제 뒤처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뒤처진 차트는 아니죠. 근데 다른 우량 기업들에 비하면 뒤처진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매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 기회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